만약 우리 사회가 가장 위험하다고 여기는 인물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일 중독자도 아니고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도 심지어 천재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게으르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입니다. 아마 당신도 그런 사람을 본 적 있을 겁니다. 꿈은 누구보다 크고 아이디어는 세상을 바꿀 만큼 거창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세상은 그를 게으르다고 부릅니다. 하지만 20세기 심리학의 거장 카를 융은 그를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은 왜 이 사람이 주변 모든 이들을 심지어 당신 자신마저 두렵게 만드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바로 게으른 야심가인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어딘가에서 자신의 길을 의심하고 있을 또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어느 카페에 들어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한쪽 테이블에는 노트북을 켜고 색색의 형광펜으로 정리된 플래너를 보며 쉴 새 없이 자판을 두드리는 누가 봐도 모범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는 스마트폰을 하염없이 넘기며 반쯤 졸고 있는 듯한 1시간째 노트에 손도 대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 누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잠시 그 생각을 간직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공에 대한 당신의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게을러 보이는 그 사람은 사실 교통 시스템을 혁신할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반면 바쁘게 움직이던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SNS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다른 이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문제의 해결책을 꿰뚫어 봅니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의 아침 루틴을 최적화하는 데 골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두가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고 게으른 사람은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 짓는 걸까요?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판단하는 이유는 그가 당신이 믿어온 세상의 작동 방식 전체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카를 융은 평생에 걸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회는 단순히 게으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게으른 야심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성공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이 틀렸다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이 알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게으른 야심가는 사실 전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식 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쳇바퀴 돌듯 제자리를 맴돌 때 그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관점은 송두리째 바뀔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 하지만 한 사람이 당신의 예상대로 반응하기를 거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거나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느껴왔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게으른 야심가. 그는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걸어 다니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당신이 아는 그 누구보다 원대한 꿈을 꾸지만 정오가 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산업 전체를 뒤바꿀 통찰력을 가졌지만 잠옷조차 갈아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기회를 발견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쫓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만약 야망을 위해 끊임없는 행동이 필요 없다면, 만약 비범함이 새벽 5시 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만약 성공이 바쁜 척하는 연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당신이 평생을 바쳐 달려온 그 지독한 경주는 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융은 이 사람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를 설명하는 한 가지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게으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순수하게 하고 싶어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SNS에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목표에 부합해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이 이끌려서 말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융은 우리가 생산성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쓸모없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기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그림자는 바로 게으르고 가치 없고 비생산적인 사람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우리는 생산성을 연기합니다. 삶을 최적화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 과정을 온라인에 전시합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만약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의 휴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진정으로 휴식을 취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까? 게으른 야심가는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는 생산성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바쁜 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는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뛰어다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타인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 수 있다. 게으른 야심가의 어떤 점이 당신을 그토록 화나게 합니까? 그가 당신이 따르도록 강요받았던 규칙대로 살지 않아서입니까? 그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아서입니까? 그가 인생을 더 나은 시간 관리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처럼 다루지 않아서입니까? 하지만 만약 그가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생산성 전문가들이 당신에게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의식적인 노력보다 무한히 더 창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이디어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은 사실 거꾸로였습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새로운 것의 창조는 지성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필연성에 따라 움직이는 놀이 본능에 의해 이루어진다. 창조적인 마음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들을 가지고 논다. 창조적인 마음은 논다고 했습니다.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똑똑한 목표를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놀 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백일몽을 꾸는 동안 떠올렸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저녁 산책을 하다가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융 자신의 가장 위대한 통찰력들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가장 게으르게 보냈던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게으른 야심가의 마음속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접근조차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무의식이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서 정보를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또 다른 생산성 관리법을 자신에게 강요하는 동안 그는 당신이 보지도 못하는 아이디어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아이디어가 마치 허공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허공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동안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작동하고 있던 무의식적 처리 과정이라는 우물에서 길어 올려진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적극적 명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한 걸음 물러나 무의식이 그 통찰력을 드러내도록 허용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과정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계획할 수도, 최적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만의 시간표에 따라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가 게으른 야심가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는 통제할 수도, 관리할 수도, 생산성 시스템으로 만들 수도 없는 무언가에 접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게으른 야심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한 가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은 세상의 모든 인생 꿀팁들이 제공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그에게 부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를 개인의 생산성보다 훨씬 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만듭니다.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은 단 하나의 믿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시를 따르는 법을 배우기 위해 16년 이상 학교에 다닙니다. 돈과 시간을 맞바꾸는 직업을 구합니다. 당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물건을 삽니다. 더 생산적이 되기 위해 당신의 삶을 최적화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게으른 야심가는 이 시스템을 바라보며 단 하나의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는 불안 없이 야망을 품고 절박함 없이 꿈을 꾸며 그것을 즉시 수익화해야 한다는 강박 없이 아이디어를 가집니다. 이것이 그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은 예측 가능성에 의존하는 시스템의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는 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게으른 야심가가 옳다면 어쩌지? 만약 불안 없는 야망이 실제로 더 효과적이라면? 만약 평온 속에서 추구하는 꿈이 공황 속에서 쫓는 꿈보다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다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고통받아 온 셈이 됩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시스템을 위해 정신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행복을 희생해 온 것입니다. 게으른 야심가는 다른 길이 있다는 증거, 즉 끊임없는 연기나 끝없는 최적화를 요구하지 않는 길이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당신의 비전은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게으른 야심가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보는 것은 사회가 그에게 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실 카를 융 자신이 바로 사회가 게으르지만 야심찬 사람이라고 낙인 찍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계는 그를 너무 신비주의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회는 그를 똑똑하지만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분류했습니다. 융은 수년간 비생산적으로 보이는 고독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탐험하고 아무런 실용적 적용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들을 발전시키며 아무도 읽지 않는 일기장에 글을 쓰며 보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게으른 야심가에 대해 말하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평가들이 몰랐던 것을 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의 기여는 외부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적인 탐험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으로부터 심리학을 혁신한 통찰력들이 탄생했습니다. 집단 무의식, 성격 유형,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오늘날 우리가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한 이 모든 개념들은 겉보기에는 게으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깊고 끈기 있는 무의식적 처리 과정의 산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들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게을러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조합놀이라고 불렀고 테슬라는 정신적 실험이라고 했으며 융은 적극적 명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의 게으른 야심가는 바로 그와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이 창조하려는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억지로 꿈을 밀어붙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의식적 비전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줄 올바른 순간, 올바른 통찰력, 올바른 상황의 합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저 게으름으로 보일 뿐입니다. 게으른 야심가는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화한 것입니다. 당신이 야망에 대해 배워온 것들은 당신을 더대 가두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설명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가 잘못된 딱지를 붙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은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게으른 야심가라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불현듯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사하고 계획하는 동안 해결책이 그냥 당신의 마음속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신호, 전통적인 생산성 조언은 당신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시스템을 따르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본성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세 번째 신호, 당신의 에너지는 일반적인 스케줄과 맞지 않는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아침 9시에는 무기력하지만 자정에는 천재적일 수 있습니다. 경이로운 결과물을 내는 단 하루를 위해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3일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익숙하게 들리십니까?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자신만의 리듬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억지로 밀어붙이는 동안 당신은 부화시키고 있으며 그들이 연기하는 동안 당신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특성들을 약점으로 보도록 배워왔습니다.
당신 주변의 생산적인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 자신을 고치려고 애써왔습니다. 융이라면 당신에게 멈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다른 리듬이 버그가 아니라 특별한 기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본성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과 함께 일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진정한 야망에 접근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번아웃으로 몰고 가는 절박하고 불안한 야망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데서 오는 고요하고 끈기 있는 야망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꿈이 그토록 거대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끝없는 활동으로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만약 우리 사회가 가장 위험하다고 여기는 인물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일 중독자도 아니고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도 심지어 천재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게으르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입니다. 아마 당신도 그런 사람을 본 적 있을 겁니다. 꿈은 누구보다 크고 아이디어는 세상을 바꿀 만큼 거창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세상은 그를 게으르다고 부릅니다. 하지만 20세기 심리학의 거장 카를 융은 그를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은 왜 이 사람이 주변 모든 이들을 심지어 당신 자신마저 두렵게 만드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바로 게으른 야심가인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어딘가에서 자신의 길을 의심하고 있을 또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어느 카페에 들어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한쪽 테이블에는 노트북을 켜고 색색의 형광펜으로 정리된 플래너를 보며 쉴 새 없이 자판을 두드리는 누가 봐도 모범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는 스마트폰을 하염없이 넘기며 반쯤 졸고 있는 듯한 1시간째 노트에 손도 대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 누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잠시 그 생각을 간직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공에 대한 당신의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게을러 보이는 그 사람은 사실 교통 시스템을 혁신할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반면 바쁘게 움직이던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SNS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다른 이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문제의 해결책을 꿰뚫어 봅니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의 아침 루틴을 최적화하는 데 골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두가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고 게으른 사람은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 짓는 걸까요?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판단하는 이유는 그가 당신이 믿어온 세상의 작동 방식 전체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카를 융은 평생에 걸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회는 단순히 게으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게으른 야심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성공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이 틀렸다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이 알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게으른 야심가는 사실 전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식 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쳇바퀴 돌듯 제자리를 맴돌 때 그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관점은 송두리째 바뀔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 하지만 한 사람이 당신의 예상대로 반응하기를 거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거나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느껴왔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게으른 야심가. 그는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걸어 다니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당신이 아는 그 누구보다 원대한 꿈을 꾸지만 정오가 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산업 전체를 뒤바꿀 통찰력을 가졌지만 잠옷조차 갈아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기회를 발견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쫓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만약 야망을 위해 끊임없는 행동이 필요 없다면, 만약 비범함이 새벽 5시 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만약 성공이 바쁜 척하는 연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당신이 평생을 바쳐 달려온 그 지독한 경주는 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융은 이 사람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를 설명하는 한 가지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게으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순수하게 하고 싶어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SNS에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목표에 부합해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이 이끌려서 말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융은 우리가 생산성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쓸모없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기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그림자는 바로 게으르고 가치 없고 비생산적인 사람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우리는 생산성을 연기합니다. 삶을 최적화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 과정을 온라인에 전시합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만약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의 휴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진정으로 휴식을 취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까? 게으른 야심가는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는 생산성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바쁜 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는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뛰어다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타인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 수 있다. 게으른 야심가의 어떤 점이 당신을 그토록 화나게 합니까? 그가 당신이 따르도록 강요받았던 규칙대로 살지 않아서입니까? 그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아서입니까? 그가 인생을 더 나은 시간 관리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처럼 다루지 않아서입니까? 하지만 만약 그가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생산성 전문가들이 당신에게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의식적인 노력보다 무한히 더 창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이디어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은 사실 거꾸로였습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새로운 것의 창조는 지성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필연성에 따라 움직이는 놀이 본능에 의해 이루어진다.
창조적인 마음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들을 가지고 논다. 창조적인 마음은 논다고 했습니다.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똑똑한 목표를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놀 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백일몽을 꾸는 동안 떠올렸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저녁 산책을 하다가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융 자신의 가장 위대한 통찰력들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가장 게으르게 보냈던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게으른 야심가의 마음속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접근조차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무의식이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서 정보를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또 다른 생산성 관리법을 자신에게 강요하는 동안 그는 당신이 보지도 못하는 아이디어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아이디어가 마치 허공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허공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동안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작동하고 있던 무의식적 처리 과정이라는 우물에서 길어 올려진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적극적 명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한 걸음 물러나 무의식이 그 통찰력을 드러내도록 허용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과정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계획할 수도 최적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만의 시간표에 따라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가 게으른 야심가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는 통제할 수도 관리할 수도 생산성 시스템으로 만들 수도 없는 무언가에 접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게으른 야심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한 가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은 세상의 모든 인생 꿀팁들이 제공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그에게 부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를 개인의 생산성보다 훨씬 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만듭니다.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은 단 하나의 믿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시를 따르는 법을 배우기 위해 16년 이상 학교에 다닙니다. 돈과 시간을 맞바꾸는 직업을 구합니다. 당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물건을 삽니다. 더 생산적이 되기 위해 당신의 삶을 최적화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게으른 야심가는 이 시스템을 바라보며 단 하나의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는 불안 없이 야망을 품고 절박함 없이 꿈을 꾸며 그것을 즉시 수익화해야 한다는 강박 없이 아이디어를 가집니다. 이것이 그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은 예측 가능성에 의존하는 시스템에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는 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게으른 야심가가 옳다면 어쩌지? 만약 불안 없는 야망이 실제로 더 효과적이라면? 만약 평온 속에서 추구하는 꿈이 공황 속에서 쫓는 꿈보다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다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고통받아 온 셈이 됩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시스템을 위해 정신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행복을 희생해온 것입니다. 게으른 야심가는 다른 길이 있다는 증거, 즉 끊임없는 연기나 끝없는 최적화를 요구하지 않는 길이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당신의 비전은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게으른 야심가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보는 것은 사회가 그에게 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실 카를 융 자신이 바로 사회가 게으르지만 야심찬 사람이라고 낙인 찍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계는 그를 너무 신비주의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회는 그를 똑똑하지만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분류했습니다. 융은 수년간 비생산적으로 보이는 고독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탐험하고 아무런 실용적 적용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들을 발전시키며 아무도 읽지 않는 일기장에 글을 쓰며 보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게으른 야심가에 대해 말하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평가들이 몰랐던 것을 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의 기여는 외부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적인 탐험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으로부터 심리학을 혁신한 통찰력들이 탄생했습니다. 집단 무의식, 성격 유형,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오늘날 우리가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한 이 모든 개념들은 겉보기에는 게으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깊고 끈기 있는 무의식적 처리 과정의 산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들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게을러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조합놀이라고 불렀고 테슬라는 정신적 실험이라고 했으며 융은 적극적 명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의 게으른 야심가는 바로 그와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이 창조하려는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억지로 꿈을 밀어붙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의식적 비전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줄 올바른 순간, 올바른 통찰력, 올바른 상황의 합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저 게으름으로 보일 뿐입니다. 게으른 야심가는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화한 것입니다. 당신이 야망에 대해 배워온 것들은 당신을 더대 가두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설명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가 잘못된 딱지를 붙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은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게으른 야심가라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불현듯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사하고 계획하는 동안 해결책이 그냥 당신의 마음속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신호, 전통적인 생산성 조언은 당신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시스템을 따르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본성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세 번째 신호,
당신의 에너지는 일반적인 스케줄과 맞지 않는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아침 9시에는 무기력하지만 자정에는 천재적일 수 있습니다. 경이로운 결과물을 내는 단 하루를 위해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3일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익숙하게 들리십니까?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자신만의 리듬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억지로 밀어붙이는 동안 당신은 부화시키고 있으며 그들이 연기하는 동안 당신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특성들을 약점으로 보도록 배워왔습니다. 당신 주변의 생산적인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 자신을 고치려고 애써왔습니다. 융이라면 당신에게 멈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다른 리듬이 버그가 아니라 특별한 기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본성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과 함께 일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진정한 야망에 접근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번아웃으로 몰고 가는 절박하고 불안한 야망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데서 오는 고요하고 끈기 있는 야망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꿈이 그토록 거대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끝없는 활동으로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만약 우리 사회가 가장 위험하다고 여기는 인물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일 중독자도 아니고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도 심지어 천재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게으르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입니다. 아마 당신도 그런 사람을 본 적 있을 겁니다. 꿈은 누구보다 크고 아이디어는 세상을 바꿀 만큼 거창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세상은 그를 게으르다고 부릅니다. 하지만 20세기 심리학의 거장 카를 융은 그를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은 왜 이 사람이 주변 모든 이들을 심지어 당신 자신마저 두렵게 만드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바로 게으른 야심가인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어딘가에서 자신의 길을 의심하고 있을 또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어느 카페에 들어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한쪽 테이블에는 노트북을 켜고 색색의 형광펜으로 정리된 플래너를 보며 쉴 새 없이 자판을 두드리는 누가 봐도 모범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는 스마트폰을 하염없이 넘기며 반쯤 졸고 있는 듯한 1시간째 노트에 손도 대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 누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잠시 그 생각을 간직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공에 대한 당신의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게을러 보이는 그 사람은 사실 교통 시스템을 혁신할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반면 바쁘게 움직이던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SNS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다른 이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문제의 해결책을 꿰뚫어 봅니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의 아침 루틴을 최적화하는 데 골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두가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고 게으른 사람은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 짓는 걸까요?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판단하는 이유는 그가 당신이 믿어온 세상의 작동 방식 전체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카를 융은 평생에 걸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회는 단순히 게으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게으른 야심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성공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이 틀렸다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이 알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게으른 야심가는 사실 전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식 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쳇바퀴 돌듯 제자리를 맴돌 때 그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관점은 송두리째 바뀔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 하지만 한 사람이 당신의 예상대로 반응하기를 거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거나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느껴왔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게으른 야심가. 그는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걸어 다니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당신이 아는 그 누구보다 원대한 꿈을 꾸지만 정오가 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산업 전체를 뒤바꿀 통찰력을 가졌지만 잠옷조차 갈아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기회를 발견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쫓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만약 야망을 위해 끊임없는 행동이 필요 없다면, 만약 비범함이 새벽 5시 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만약 성공이 바쁜 척하는 연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당신이 평생을 바쳐 달려온 그 지독한 경주는 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융은 이 사람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를 설명하는 한 가지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게으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순수하게 하고 싶어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SNS에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목표에 부합해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이 이끌려서 말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융은 우리가 생산성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쓸모없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기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그림자는 바로 게으르고 가치 없고 비생산적인 사람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우리는 생산성을 연기합니다. 삶을 최적화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 과정을 온라인에 전시합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만약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의 휴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진정으로 휴식을 취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까? 게으른 야심가는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는 생산성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바쁜 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는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뛰어다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타인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 수 있다. 게으른 야심가의 어떤 점이 당신을 그토록 화나게 합니까? 그가 당신이 따르도록 강요받았던 규칙대로 살지 않아서입니까? 그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아서입니까?
그가 인생을 더 나은 시간 관리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처럼 다루지 않아서입니까? 하지만 만약 그가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생산성 전문가들이 당신에게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의식적인 노력보다 무한히 더 창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이디어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은 사실 거꾸로였습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새로운 것의 창조는 지성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필연성에 따라 움직이는 놀이 본능에 의해 이루어진다. 창조적인 마음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들을 가지고 논다. 창조적인 마음은 논다고 했습니다.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똑똑한 목표를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놀 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백일몽을 꾸는 동안 떠올렸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저녁 산책을 하다가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융 자신의 가장 위대한 통찰력들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가장 게으르게 보냈던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게으른 야심가의 마음속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접근조차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무의식이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서 정보를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또 다른 생산성 관리법을 자신에게 강요하는 동안 그는 당신이 보지도 못하는 아이디어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아이디어가 마치 허공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허공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동안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작동하고 있던 무의식적 처리 과정이라는 우물에서 길어 올려진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적극적 명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한 걸음 물러나 무의식이 그 통찰력을 드러내도록 허용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과정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계획할 수도, 최적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만의 시간표에 따라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가 게으른 야심가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는 통제할 수도, 관리할 수도, 생산성 시스템으로 만들 수도 없는 무언가에 접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게으른 야심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한 가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은 세상의 모든 인생 꿀팁들이 제공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그에게 부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를 개인의 생산성보다 훨씬 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만듭니다.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은 단 하나의 믿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시를 따르는 법을 배우기 위해 16년 이상 학교에 다닙니다. 돈과 시간을 맞바꾸는 직업을 구합니다. 당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물건을 삽니다. 더 생산적이 되기 위해 당신의 삶을 최적화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게으른 야심가는 이 시스템을 바라보며 단 하나의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는 불안 없이 야망을 품고 절박함 없이 꿈을 꾸며
그것을 즉시 수익화해야 한다는 강박 없이 아이디어를 가집니다. 이것이 그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은 예측 가능성에 의존하는 시스템에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는 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게으른 야심가가 옳다면 어쩌지? 만약 불안 없는 야망이 실제로 더 효과적이라면? 만약 평온 속에서 추구하는 꿈이 공황 속에서 쫓는 꿈보다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다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고통받아 온 셈이 됩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시스템을 위해 정신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행복을 희생해 온 것입니다. 게으른 야심가는 다른 길이 있다는 증거, 즉 끊임없는 연기나 끝없는 최적화를 요구하지 않는 길이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당신의 비전은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게으른 야심가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보는 것은 사회가 그에게 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실 카를 융 자신이 바로 사회가 게으르지만 야심찬 사람이라고 낙인 찍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계는 그를 너무 신비주의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회는 그를 똑똑하지만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분류했습니다. 융은 수년간 비생산적으로 보이는 고독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탐험하고 아무런 실용적 적용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들을 발전시키며 아무도 읽지 않는 일기장에 글을 쓰며 보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게으른 야심가에 대해 말하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평가들이 몰랐던 것을 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의 기여는 외부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적인 탐험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으로부터 심리학을 혁신한 통찰력들이 탄생했습니다. 집단 무의식, 성격 유형,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오늘날 우리가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한 이 모든 개념들은 겉보기에는 게으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깊고 끈기 있는 무의식적 처리 과정의 산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들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게을러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조합놀이라고 불렀고 테슬라는 정신적 실험이라고 했으며 융은 적극적 명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의 게으른 야심가는 바로 그와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이 창조하려는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억지로 꿈을 밀어붙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의식적 비전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줄 올바른 순간, 올바른 통찰력, 올바른 상황의 합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저 게으름으로 보일 뿐입니다. 게으른 야심가는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화한 것입니다. 당신이 야망에 대해 배워온 것들은 당신을 더대 가두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설명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가 잘못된 딱지를 붙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은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게으른 야심가라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